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이렇게 26년 2월 적중 특강으로 함께 또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먼저 해영 홈페이지 가셔서 문제 먼저 풀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 문장 주고 거기에 어울리는 응답을 고르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바로 시작할게요. Number 1. You don't like classical music, right? 자, you don't like classical music 이라고 얘기하면서 right 이라고 상대방의 어떤 그 취향이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게스를 했죠. 자,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A부터 들어보죠. A. You have the best musical taste. 자, 너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지 않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정말 최고의 음악적인 어떤 취향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B번 들어보죠. B. You should listen more closely. 너는 좀 더 뭔가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자, A가 먼저 얘기를 했죠. A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B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럴 때 B는 힘이 없어요. A가 먼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는 여기에 이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번이나 B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C번 들어볼까요? C. No, I absolutely love it. 자, 이 no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 guess에 대해서 아니야, 너의 예측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는 나 정말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의 형태랑 이 답의 형태를 잘못 이해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에서 부정한 것은 이 guess에 관련된 것, 뒤에는 자기의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C번은 답이 될 수 있고요. D번이 답이 아닌 것도 마저 확인해 볼게요. D. Yes, I didn't notice anything. 자, 여기에서는 뒤에 부분 I didn't notice anything. 나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틀린 오답이 되겠죠. 자, notice는 뭔가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못 알아챘는데 나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이런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어휘 하나 정리할게요. duck 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새, 오리 있잖아요. 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머리나 몸을 휙 혹은 쑥 이렇게 수그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이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2. There's a ball coming your way, Tim. Duck. 자, 너희는 쪽으로 공 날아오고 있어 하면서 머리를 수그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수그리면 이 남자는 공을 피할 수 있겠죠? A부터 들어볼게요. A. I'm not a good shooter. 자, I'm not a good shooter 이라고 얘기하는 저 shooter 이라는 거는 이 공을 던지는 사람이나 총을 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슈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여자가 이야기한 공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B번 들어보죠. B. Don't worry, I'll be there. 자, 걱정하지 마. 내가 I'll be there. 내가 그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지금 공 날아오는 상황에서 머리를 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긴급한, 다급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고요. C번도 들어볼게요. C. It will probably arrive by noon. 자, it'll probably arrive by noon. 자, 정오까지라는 표현이죠. 오후 12시. 자, 12시까지는 그게 확실히 도착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공 날아오는 상황이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D번 들어보죠. D. Thanks. It almost hit me. 그렇죠. 고마워. 나 거의 맞을 뻔했어. 그것이 나를 거의 칠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긴급한 상황에서 친구가 이제 고개를 수그리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공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D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턴의 대화 뒤에 B가 하면 어울릴 만한 말을 찾으시면 되는 Part 2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바로 듣죠. Number 3. Good afternoon. What can I get for you?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바로 가게의 점원이 되겠죠. 자, 인사를 하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했어요. 자, 그러니까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할 차례입니다. Can I get a scoop of the strawberry, please? 자, can I get a 다음에 나와 있는 a scoop of the strawberry라는 거는 우리가 scoop이라는 표현 어디서 쓰죠? 아이스크림 푸는 그 스푼을 우리가 스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한 스쿱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주문하는 그런 대화가 되겠어요. Okay, coming right up. Would you like that in a cone or a cup? 자, 오케이, 바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would you like 하면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냐면 자, 콘으로 드릴까요? 컵으로 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답을 골라야 되겠죠. A번부터 볼게요. A. Yeah, that's the flavor. 자, yeah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yeah는 맞지 않아요. 자, yeah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게다가 뒤에는 바로 그 맛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마치 바로 드릴게요. 딸기 맛 맞죠? 이런 식으로 마치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네요. B. Sure, I'd like to try yours. Sure, I'd like to try yours. 나 너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다른 맛을 시킨 친구에게 나 너 것도 한번 맛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나 어울릴 만한 표현 역시 틀렸습니다. C번 보도록 하죠. C. I want to eat it with one hand. 자, 한 손이에요. 한 손으로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고른 게 될까요? 바로 콘을 고른 게 되겠죠? 그래서 C번이 답. D번도 마저 들어볼게요. D. Actually, it's already melted. 자, 이 melt라는 표현이 바로 아이스크림과 굉장히 어울리는 녹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미 다 녹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아이스크림과 관련이 될 뿐이지 콘으로 줄까요? 컵으로 줄까요? 라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고요. 아닌 것만 여러분들이 잘 재해내도 답이 C로 혼자 남게 되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볼게요. Number 4. When's the city 5K race? I want to watch it. 자, City 5K 레이스 언제예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서 거기에 additionally 나 그거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언제다 라는 답을 얘기를 해줄 차례죠. It'll be on November 12th. Do you want to take part in it? 자, 이렇게 날짜를 얘기해 주면서 Do you wanna take part in? 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바로 참가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너도 참가하고 싶으니? 라고 물어본 거죠. I don't know. I wonder if I could handle it. I don't know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I wonder if I could handle it. 즉 뭐예요? 뭐일지 아닐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즉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참여를 하고 싶긴 한가 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죠. A. You seem fit enough for it. 너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대답해주는 A번을 답으로 골라줄 수 있겠고요. B번도 들어볼까요? B. Not quite. I'll train harder though. 자, not quite, 충분치 않아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시면 I'll train harder though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훈련할 거야 라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틀렸네요. 자, C번 보도록 하죠. C. You have to understand the process by now. 자, C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너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앞에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이 시티 레이스를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런 것이 지금 대답에 나오면 안 되고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랑 맞지 않습니다. D번 볼게요. D. Running has always kept me in shape.
자, running은 늘 나를 kept me in shape. 무슨 뜻이에요? 바로 체력을 좋게 유지시켜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in shape라는 표현이 shape이 이제 모양새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은 자꾸 몸매 생각만 하시는데 몸의 컨디션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keep me in shape 하게 되면 나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앞 사람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는 긴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5번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어휘들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vegetarian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vegan과 비교를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vegetarian 정도는 이제 생선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채식주의자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vegan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품이라면 생선조차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채식주의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entree 하게 되면은 메인 요리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Pull something together 이라고 얘기하면 급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다, 어떻게든 마련하다. 이런 이디엄은 여러분들 좀 중요 표시해 놓고 반드시 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be adapted to 하면은 뭔가에 맞게 조정되다, 적응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olleagues. 예, 두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직장에 관련된 그런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re there any vegetarian entrees on the menu for our company's dinner party? 자, 우리 company's dinner party.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 회식 저녁 파티에 vegetarian, 즉 채식주의자를 위한 그런 메인 요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하는 답이 어울리겠죠? There are some non-meat dishes, but most have fish or other seafood in them. 자, 이렇게 vegetarian이라고 얘기한 거에 다 걸맞지는 않아요. non-meat dishes 하니까 고기죠. 육류. 정확하게 육류가 쓰이지 않은 요리들은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생선이나 other seafood, 어떤 다른 해산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없네요. That means there won't be anything for vegetarians or vegans to eat, I guess. 자, 여기서의 I guess는 I think라는 뜻이에요. 너무 I guess라고 해서 늘 직역에만 좀 집중하셔가지고 막 추측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I think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결국은 vegetarian이나 vegans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o, not really. I think the only option would be the garden salad. 네, not really, 별로 없네요 하면서 I think the only option, 즉 하나의 유일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거라면 garden salad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우울한 회식이 될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이제 샐러드만 먹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계속 들어볼게요. Could you add some other dishes that don't contain any animal products? I know some of our colleagues don't eat meat. 자, 요 부분이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색깔 처리를 했어요. Could you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요리들이냐면 that don't contain any animal products. 어떤 동물성 재료도 포함하지 않는 요리들도 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저 뭘 알고 있냐면 우리 컬리그들 중에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면서 정식으로 베지테리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I'll pull something together.
We have to make sure everyone gets something to eat. 자, I'll pull something together 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이런 뜻이죠. pull something together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기서부터 뭔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서 we have to make sure 우리 뭔가는 확실해져야 되죠. 뭐예요? Everyone gets something to eat. 모두가 뭔가를 먹을 수 있긴 해야 하니까요 라는 말을 통해서 충분히 이게 무슨 뜻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전에서는 여기서 잘 안 들리게 되면 이 뒤에도 잘 안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하느라고 이걸 못 듣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어휘를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러고 나서 5번 문제를 들어볼 건데요.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the dinner party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대화에 따르면 우리가 디너 파티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OX 퀴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맞는 걸 찾아내보죠. A. All of its attendees will be vegan. attendee 하게 되면 참여자죠. 참석하는 모두가 비건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몇 있다 그랬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비건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보도록 할게요. B. Its menu will be adapted to suit people with various diets. 그렇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면 다양한 식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메뉴들이 다 마련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B번이 맞는 답이 될 거고요. CD가 답이 아닌 거 확인할게요. C. It is being held to honor some coworkers. 그냥 컴퍼니 디너 파티라고 얘기했지 이 디너 파티가 특별히 어떤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D. Its vegan selections will only consist of a garden salad. 자, 그래서 비건 셀렉션이 오로지 이제 가든 샐러드만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가 부탁을 했고 여자가 자기가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번이 답이 되는 거고 D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Part 4,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긴 담화를 듣고 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역시 이렇게 어휘가 많네요. frumpy라는 표현은 멋없고 둔한 이런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자, trudge through 하게 되면 trudge 자체가 이런 좀 터벅터벅 걷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힘겹게 터벅터벅 걷다의 의미. sludge는 우리가 흔히 눈이 내리고 나서 그 눈이 녹으면서 생겨나는 것 같은 그런 진창이나 질척한 눈, 진흙을 얘기를 하고요. slip into는 뭔가 가볍게 신다, 착용하다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ar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특히 신발 같은데 좀 많이 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top of the line 하면은 최고급의. calf는 L 발음이 나지 않는데요. 종아리의 의미도 있지만 송아지 혹은 고래나 코끼리의 새끼도 calf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밑에 있는 거 CH로 시작을 하지만 치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발음해 볼까요? chic. 한 번 더 chic.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이 chic는 멋진 혹은 세련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담화를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6. Is the winter weather giving you frozen toes? 자,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겨울 날씨가 당신에게 frozen toes, 즉 꽁꽁 얼은 발을 선사하다, 당신의 발을 꽁꽁 얼리고 있나요?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 문장 더 들어볼 건데요. Are you tired of having to wear frumpy boots so you can trudge through the snow and sludge? 자, 또 물어봅니다. Are you tired of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신가요? 무엇이요? Having to wear. 뭘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굉장히 멋없고 둔한 부츠를 신어야 하는 것. 너무 지긋지긋하신가요? 그렇게 멋없고 둔한 부츠를 신어서 you can trudge through the snow and sludge. 즉 눈이나 진창을 터벅터벅 굉장히 멋없고 둔한 신발을 신고 걸어야 하는 거에 지긋지긋하신가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후크라고 부르죠. 뭔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광고의 시작 부분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then slip into a pair of our trendy snow walkers. 자, 그러시다면 우리의 굉장히 트렌디한 스노우 워커즈를 한번 신어보시죠. 광고의 전형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Made from top-of-the-line waterproof Gore-Tex, these durable boots will keep your feet dry and provide long-lasting warmth without sacrificing style.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광고하냐, 어떤 면을 광고하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굉장히 최고급 waterproof, 방수라는 뜻이죠. 방수의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이 durable boots, 아주 견고한 부츠는요. 여러분들의 발을 드라이하게 유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provide 할 거예요. will keep, will provide가 두 개 걸리는 거죠. long lasting이니까 오래 지속되는 따뜻함을 제공을 할 건데 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without sacrificing style. 뭐예요? 이 스타일을 구겨가는 것 없이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신발이 아니라 스타일까지 살려주면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They go up to the upper calf and feature an adjustable closure for a custom fit. 자, they go up to your upper cap 했으니까 뭐예요? 종아리 위에까지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feature and adjustable 이렇게 뭔가 조절 가능한 그런 closure for a custom fit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옷에 어디든 맞게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Don't let winter stop you from looking chic. 자, don't let 뭔가가 stop you 뭐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겨울이 당신을 뭐뭐 하지 못하게 하세요. 뭘 하지 못하게 하죠? 시크하게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세요. 즉, 겨울이 됐다고 해서 시크하게 보이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Get some snow walkers today.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광고하는 제품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광고가 끝났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Question. What is mainly being advertised?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광고하느냐, 또 하나는 그 무엇이 어떤 점을 광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무엇을 광고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부터 들어볼까요? A. A new type of waterproof material for boots. 자, 부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새로운 타입의 방수 소재를 지금 광고하는 건가요? 사실 소재 광고는 아니고요. B. A stylish option for footwear in the winter. 그렇죠. 겨울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옵션, 그 신발을 스타일리시한 옵션의 신발을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B번이 답이 되겠고요. C는요. C. An apparel store that sells upscale seasonal clothing. 자, 이거는 뭘 광고한다는 거예요? apparel store이니까 뭐예요? 의류 매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류 매장이냐면 뭘 팔아요? upscale seasonal clothes.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고급 계절 의류를 파는 의류 매장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 사실 그것도 아니죠. D번은요? D. A special discount offer for a shoe repair service. 네, shoe repair service는 뭐예요? 신발을 수선하는 서비스예요. 그 신발 수선하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special discount offer, 즉 좀 싼 가격의 어떤 할인을 해주는 것을 지금 광고하고 있다. 이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광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왠지 신발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 뭔가 옷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은 다 헷갈리는 그런 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Part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긴 담화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다음에 두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푸시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역시도 시작하기 전에 어휘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shift는 여러분들 일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낮에 하는 업무 day shift, 밤에 하는 업무 night shift 이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의 shift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다 혹은 전환되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undertake는 어떤 일 등을 착수하다. physical store 하면은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온라인 매장이 아닌 실제 있는 가게를 얘기하는 표현. 자, 그 다음 former 하게 되면 이전의.
conversion은 전환 및 개조예요.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죠. function as니까는 말 그대로 뭐뭇의 기능을 하다. 그 다음에 repurpose니까는 purpose 뭐예요? 목적이죠. 즉 다른 목적에 맞게 만들다, 고치다, 약간 재활용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담화를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s 7 and 8. Nowadays, more and more retail businesses are reducing the number of physical stores they operate as the industry shifts toward online sales. 자, 보도록 하죠. 요새는요, 더욱더 많은 리테일 비즈니스, 소매업이죠. 소매업들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니까 뭐예요? 뭔가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Physical store의 수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physical store이냐면 they operate, 그들이 운영하는 거죠. As the industry shifts towards online sales. 뭐에 따라서죠? 바로 인더스트리가 그 산업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온라인 세일즈로 많이 옮겨가고 있음에 따라서 가게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This has resulted in more commercial and retail real estate vacancies than ever before. 자,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더 많은 commercial and retail real estate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제보다도 많은 부동산의 공시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Many financial experts predict that this is likely to continue, and there will soon be even more vacant commercial premise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자, 그래서 많은 어떤 경제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공실들이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시골 지역에서도 둘 다 이제 많이 공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So, now we'll have to find uses for these spaces that fulfill public needs. 자, 이렇게 전제 조건들을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Find uses for these spaces. 이러한 장소들의 어떤 활용을 찾아내야 할 때죠. That fulfill public needs. 뭐예요? 바로 공공의 어떤 니즈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이 공간들의 활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Some local governments have solved this problem by redeveloping the properties.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 정부들의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납득할 만한 그런 예시들을 제공을 하는 디테일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By redevelop이니까 재개발이에요. 이러한 어떤 부동산들을 재개발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예시를 이제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Two examples of this kind of redevelopment are the conversion of an abandoned superstore in Texas into a public library and a former department store in North Carolina that now functions as an elementary school. 자, 그래서 그 redevelopment의 두 가지 예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컨버전이에요. 이제 변형을 한 거죠. 버려진 슈퍼마켓을 이제 텍사스에 있는 어떤 슈퍼마켓이 뭘로 바뀌었죠? 바로 퍼블릭 라이브러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전에 백화점이었던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백화점 건물이 또 뭘로 바뀌었죠? 이제는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로 이제 그 기능이 변경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예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As this trend continues to gain popularity, more communities are undertaking projects to redevelop abandoned retail facilities into public ones. 예,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많은 communities 하면은 이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네 혹은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커뮤니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착수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버려진 retail facilities를 이런 원래는 비즈니스 어떤 가게나 뭐 이렇게 매장으로 사용이 되던 그런 공간
공간들을 into 뭘로 바꾸죠? public ones, 즉 공공적인 공공시설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그런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We are seeing museums, community centers, health and medical centers, child care facilities, and shelters for the homeless moving into these empty spaces.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뭘 볼 수 있어요? museums, 뭐죠? 박물관. 그 다음에 community centers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을마다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health and medical centers는 이제 병원이 되겠죠. 그리고 child care facilities 하면은 아이들을 보아주는 어린이집이죠. 그리고 shelters for the homeless, 즉 이제 노숙인들을 위한 그런 보호시설 같은 것들이 이런 empty space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담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lecture? 자, 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하고 지금 현재 실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길게 앞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뒤에 내용이 설득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A번부터 한번 볼까요? A. To provide financial predictions for the online retail industry. 자, 온라인 리테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쪽으로 산업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잠깐 나온 것이지 이렇게 메인에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온라인 리테일 산업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파이낸셜 어떤 재정적인 예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죠. B. To offer solutions for attracting more commerce to urban areas. 예, 더 많은 어떤 산업들을 도시 지역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고요. C. To criticize retailers for abandoning large store spaces. 네, 어떤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뭔가 그 넓은 어떤 가게를 이렇게 버린 것을 비난한다? 이건 더욱 아니죠. D. To show how deserted retail spaces can be repurposed. 그렇죠. 이렇게 버려진 리테일 스페이스들을 어떻게 repurposed, 한마디로 뭐예요? 재활용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담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D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projects?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A. They are being funded completely by the federal government. 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받고 있다,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B번은요. B. They are most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사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전적으로 어떤 공공위생이나 보건, 공공보건의 발전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들에 보면은요, 뭐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죠. C. They are being planned by local officials rather than businesses. 그렇죠. 예시를 드는 시작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몇몇 지역 정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C번은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D번에 있는 D.
They are primarily meant to offer more housing to residents.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홈리스들을 위한 쉘터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주 목적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편협하게 한쪽으로만 나와 있는 이 B번이나 D번 같은 경우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론 문제는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다. 혹은 직접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C번 같은 경우는 직접 언급된 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쪽으로 다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2월달 적중 특강으로 함께 공부해보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문제를 함께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